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대형 악재와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역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비트코인 예언가, 그의 이름은 피터 브렌트, 나이는 72세이시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더 생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이런 차트가 정말로 정석을 따르고 있다면 비트코인은 4,000불 아래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거 누가 못 맞춰,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 이야기를 2018년 1월 22일 날 한창 전고점 찍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레이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앞서서 이제 큰 하락을 맞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용을 하고 있겠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남겼는데,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4,000불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리커버리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다. 그리고 이제 불장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3,000불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2019년 1분기까지 3,000불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음 저항선은 이제 1,200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예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강한 하락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만약에 1,200불 때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비트코인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면은 전고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간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기간은 약한 손, 즉 약한 투자자들을 떨궈내는 과정이고, 이 중에 정말 강심장들은 매수를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우리 망했다, 결국 데드캣 바운스였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아마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항상 차트를 따라가지는 않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벡트 선물 시장입니다. 자, 벡트는 다른 비트코인 선물 시장과 어떻게 다른가? CME와 CBOE와 같은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현금으로 체결되며, 이는 비트코인이 아닌 미국 달러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벡트의 CEO인 켈리 로플러는 현금 결제형 계약이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체결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벡트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보장하는 물리적으로 인도되는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암호 자산 커스터디, 수탁 업무죠. 그것을 제공해 줄 것이며,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자산을 인도할 것이다. 이 자산에 대한 수요와 벡트 거래소의 트레이딩 활동에 따라 1월에 출시 예정인 벡트는 비트코인의 유통량에 영향을 미치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벡트가 진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기관의 유입이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줄이고 따라서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 결제형 선물만을 취급하는 CM이나 CBOE와 같은 규제된 선물 시장과는 다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벡트의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악재가 하나 또 등장하는데, 자, 벡트 거래소 출시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ICE는 Intercontinental Exchange죠.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목요일에 맞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상태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고춧가루를 확 찌그려버리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벡트 업데이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더 승인될 가능성이 많다. 벡트 관련해서 CFTC의 승인이 거의 가까워 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앞서 봤던 기사는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날짜는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로 나온 기사인데 사실 하루 차이도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12월 20, 그러니까 그 한국 날짜로, 나이가 아니라 한국 날짜로 12월 21일에 나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1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벡트의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켈리 로플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암호화폐가 규제나 그런 것에 규제에 관한 신뢰를 얻기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통화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제발 승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여기서 또 한번 미뤄지면 그땐 진짜 바닥 지하실 뚫고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제발 승인되기를. 자, 여기서 또 한번 닥터 둠 루비니가 한마디 합니다.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시장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이며 속임수다. 디지털 자산들은 결국 빵으로 수렴하는 쓰레기 코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나를 외친 루비니 교수였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또 다시 그러나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 출시 거래가 된다면은 비트코인 그런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그것과 똑같은 맥락을 이루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 나가서 한 방 더 때리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현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느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실사용화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제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커피를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고객들 중에 딱 2%만 그렇게 뛰어든다고 할지라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고 그런 기사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또 IC 아까 그 켈리 레플러 있죠? 그 사람을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잠깐 함께 들어보시죠. Stories that popped up to me when the backed announcement came. It's like, okay, what does Starbucks want out of this? They have their own loyalty points program, one of the most, a currency effectively. I know you can't necessarily speak for them, but just can you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that long-term roadmap might look like in terms of use cases that could be built on the back of the exchange function that you're starting with? Yeah, it'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and it's been tremendous to have Starbucks and Kevin's support. And when we started thinking through use cases for digital assets, and Starbucks was doing the same, we couldn't think of a better partner to have really our first use case. And it's very intuitive when you think about Starbucks having probably the most widely distributed payments app in the United States with probably well over 15 million by this point. I know that this summer that's where it stood. Such an innovator in consumer experience, retail payments, and to be able to give their consumers more choice and options about how they pay and ordering through their app, paying with Bitcoin. I mean, what a great use case. And since that announcement, we've heard from others that want to do that. Obviously, we're heads down with Starbucks right now, and that's our focus. But use cases are absolutely critical to this. And I think that's really what this technology will benefit from as we layer on more use cases like that.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스타벅스 같은 곳이 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목이겠죠. 여두목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타벅스와 케빈의 지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실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스타벅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미국에만 1,500만 그런 앱 사용자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앱 사용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고객들에게 더 많은 지불 옵션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있어서 실사용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희망회로 돌린다고 이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스타벅스에서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벤트를 할 때 비트코인을 소개할 때 스타벅스 내에서도 그런 어떤 그 할인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2%만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사용량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제가 그 기사를 한 달 전쯤인가 그때 한번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에 들어간 돈 수백억, 수조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력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한번 쳐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항상 보셔야겠죠. 자, 다음은 고인물 베이스의 대표 이제 CEO가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반등은 전혀 의외가 아니다. 언제나 상황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고 또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심을 느껴야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 탐욕스러워져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옮기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이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자, 업비트 다음 악재의 소식입니다. 다음 글어나는 업비트인데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이 업비트 측에서는 자신들은 이제 당당하다, 제대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이거 보면서 좀 이렇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상승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이제 뒤에서 2단 옆차기로 이제 투자자들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쟁점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 전산 시스템 조작을 통한 허위 충전을 했다. 두 번째, 자전거래 의혹. 자전거래는 빗썸이 최고인데 이제 자전거래 전 세계 최강자죠, 빗썸. 자, 그리고 쟁점 3. 업비트가 행한 것은 회원을 가장한 거래인가 아니면 유동성 공급인가. 쟁점 4. 허수 주문. 쟁점 5. 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시세 조정.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업비트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황당한 게 이 타이밍도 참 이렇게 교묘하게 나온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냥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은 이러한 기사를 이제 전 세계는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그 각종 언론에서 이제 막 보도를 하면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비하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암호화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남 까기에 바쁜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깝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총 발행량의 40%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약 1,400만 개의 비트코인 캐시가 이동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 엄청난 액수가 움직인 이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코인베이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들은 최근 고객들에게 향상된 보안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금을 이동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12월 1일에서 6일 사이에 85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직도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리플레이 프로텍션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SB나 비트코인 캐시는 트랜잭션을 만들 때 한 체인에 같은 자금이 다른 체인에서도 전송되는 리플레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프라이빗 키가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호화폐계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페이스북 대형 메시지 앱 내에서 송금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개발 중이라고 하죠. 이제 페이스북에서 개발하는 앱은 왓츠앱이라는 앱이고요.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전해드린 소식에도 페이스북 같은 데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 그런 전문가들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것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송금 시장을 그런 노리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왓츠 앱은 인도 내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기 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입장 차이는 꽤 이제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년 동안 크게 달라졌는데 2018년 1월 이 SNS는 사기성 있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암호화폐 광고 금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는 페이스북 메시지 앱 메신저의 대표인 데이빗 마커스가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연구팀을 구성한다고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커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사를 겸직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전해드린 소식이 있었죠.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라이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용히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업체들은 절대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어떻게든 따라잡기 위해서 혹은 앞서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3,000달러에서 강력한 바닥을 확인했으나 5,000달러 돌파는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차트가 있네요. 5,000달러 목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해야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숏 포지션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비트코인 난이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4시간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4,000달러 이상으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굴자들은 여전히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굴자들은 지금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안타깝죠. 자, 노희섭 제주 미래전략국장이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다. 바로 어디에? 제주도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를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로 만들 것입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것이며 적절한 규제로 산업 진흥, 인력 양성, 투자 연계 등을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열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제주 도민이 아닌데도 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는 그 빈대들이 종종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블록체인 신분 증명 서비스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또 투표에 활용되게 되면은 이제 120억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내년에 면세점의 블록체인 기반 면세 품목 환급 처리 서비스 역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포함돼서 서비스를 활용하면 면세품을 사는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제주도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좀 멋있는 것 좀 올려주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네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사진 좀 올려주시지. 아이.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 대중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금융 안정성과 경제활동,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규제를 마련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 클레이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제이 클레이튼이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비판론자들이 자유시장을 가로막고 기술혁신을 억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법 집행에 대한 가혹한 접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클레이튼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증권거래법을 집행하면서 규제가 제대로 된 자유시장을 장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로비스트라든지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은 이제 클레이튼이 굉장히 그 엄격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거부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만큼 시세 조작이 너무 심했기 때문인데, 자, 공화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SEC가 2019년에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화당 SEC 위원장 폴 애트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 새해에 당신은 클레이튼을 씨앗을 심어서 발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2019년에는 좀 더 명확한 그런 규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나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던 소식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두 명의 하원 의원이 이제 어떤 법안을 소개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법안이었느냐 기억하시겠죠? 바로 암호화폐를 SEC의 그 범위 아래서 빼내는, 바로 SEC의 그런 규제 아래서 빼서 CFTC나 다른 곳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그것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들의 그 차기 대통령 후보,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겠죠. 존 맥아피는 SEC 암호화폐 산업 불법 규제가 실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불법적인 규제는 1차적으로 실패를 했고, 내가 지적했듯이 그들은 우리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나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자신감을 이제 존 맥아피가 내보였습니다.
미국 의원은 이란 암호화폐 개발 제재 요청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이란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재정부에서는 유라시아 기반 암호화폐 발행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 연합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죠. 2020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현지 토지 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근데 무슨 전문가야? 코인 파는 전문가가 없는데. 자, 다음 소식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브레이브 브라우저 기억하시죠? 그 BAT 토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기반으로 한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근데 이것은 루머입니다. 아직까지는 루머인데 이 임걸이라는 사이트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브레이브 소프트웨어의 CEO가 나와가지고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이제 거대한 웹사이트와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웹사이트가 바로 임걸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루머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보내드린 영상에서 이 BAT 코인을 이제 대량으로 모으고 있는 고래가 목격이 됐었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파트너십 정식으로 인정이 돼서 발표가 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인데요. 최근에 아폴로 코인이 30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탓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소식. 모네로의 90% 이상이 이미 채굴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이 되면 100% 채굴이 끝난다고 하네요. 3년 남았죠. 자, 이렇게 코인 채굴량이 높아질수록 코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꽤 많은 호재와 악재들을 동시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암호화폐 낙관론자라서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정말 쥐똥만큼씩 삽니다. 정말 큰 손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쥐똥만큼씩 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광고로 이제 먹고 삽니다. 광고 없으면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주말, 꼭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